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지난 주말 남태평양 섬나라 이 통가 인근에서 벌어진 해저 화산의 대폭발로 하와이에서 범람이 일어났고 일본에서는 23만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세계가 긴장을 했습니다. 21세기 들어 가장 큰 규모이자 지난 100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의 화산 폭발로도 꼽히는데 만일 지상에서 이런 정도의 화산이 폭발했다면 지구 멸망급의 재앙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또 미국 코인 부자들의 중남미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이주가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있는데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과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이 없어 조세 피난처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통가에서 들려온 소식이 전 지구촌을 긴장시켰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통가. 뭐 한두 번쯤 이 이름은 들어봤겠지만 자세히는 모르는 나라 통가가 정말 지난 주말 내내 지구촌 최고의 화제국이 됐고요. 가장 아마 구글에서 검색을 많이 한 단어가 이 통가가 아닐까 싶은데 이 통가 인근에서 두 차례 해저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14일 금요일 밤에 통가섬에서 북쪽으로 약 65km 정도 떨어진 해역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는 15일 토요일 오후 5시 같은 곳에서 대규모 화산 폭발이 또 터졌습니다. 이게 이제 현지 시간이고요. 근데 LA 시간으로 보면 두 번의 해저 화산 폭발이 모두 14일 금요일 날 일어났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 한밤중 이렇게 일어났고요. 그래서 LA에서는 15일 토요일 새벽부터 또 미국 동부 지역에서는 15일 토요일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소식이 전해졌고 저도 토요일 날 아침에 이 속보로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참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 해저 화산 폭발로 인해서 쓰나미 경보 또 쓰나미 주의보가 태평양 일대에 발령이 됐는데 실제로 하와이에서 범람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와이에서 키우아이 섬에서 최대 80cm 규모의 쓰나미가 관측이 됐습니다. 예. 미국 또 일본 같은 태평양에 접한 국가들은 즉각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했고요. 이곳 서부 지역도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알래스카 같은 이 태평양과 다 있는 그런 주들은 전부 다 이 쓰나미 경보, 주의보가 발령이 됐고 모든 해안가, 항구, 정박지 등이 다 폐쇄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캘리포니아는 심각한 피해 없이 잘 지나갔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한때 정말 긴박했습니다.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고 시민들 한 23만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아주 긴박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건 좀 몇 년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5년 2개월여 만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에 후쿠시마현 앞바다에 규모 7.4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발령이 되고 나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데요. 이 통가 해저 화산 폭발 모습이 엄청났습니다. 인공위성이 아주 생생하게 그 장면을 담아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원자탄은 저리 가라고 그냥 수소폭탄 미사일 실험한 것 같은 모습에 엄청난 버섯구름이 치솟아 올랐고요. 바닷속에서 순간적으로 상당한 폭발이 이루어진 게 위성 사진으로 아주 똑똑히 보일 정도로 라디오 코리아에 올린 기사에도 그 사진을 실었습니다만 정말 정말 대단한 폭발이었습니다. 네, 사진으로 보는 모습도 그렇지만 실제로 수치로도 이번에 해저 화산 폭발의 위력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으로 확인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통가 화산 폭발 규모가 화산 분화 지수 6급 수준의 폭발이라고 네.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6급에서 한 7급 정도, 그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화산 폭발과 관련해서는 이 화산 분화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의 폭발력을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지표인데 화산 분화 지수가 6급이나 그 이상이면 거대한 폭발로 묘사될 정도로 강력한 겁니다. 이 화산 분화 지수는 0에서 0부터 A까지 있습니다. 8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0급이 물론 가장 낮은 거고요. 그러니까 폭발력이 가장 미미한 수준이고 8이 가장 셉니다. 근데 6급 이상부터는 강력한 화산 폭발로 좀 분류가 되고요. 6급이면 50년에서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그런 화산 폭발로 분류가 되고 7급이면 화산 분화 지수가 7급이면 500년에서 10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화산 폭발입니다. 근데 이게 이번 통가 화산의 해저 화산 폭발이
6급에서 7급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정확히 전문가들도 지금 6급인지 7급인지 모르지만 그 정도 되는 것 같다 얘기하고 있고 8급이면요. 가장 높은 8급이면 5만 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그 정말 대단한 화산 폭발입니다. 이 8급이 일어나게 되면 거의 지구 멸망급. 지구가 뭐 완전히 멸망하진 않더라도 인류 문명이 멸망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 가는 굉장히 심한 이번에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화산 폭발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건가요? 이번보다 더 크게 그것도 만약에 더 심한 8급 정도가 지상에서 일어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방송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정말 이건 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제 네. 그럴 수 있는 심각한 화산 폭발이고요. 그래서 일각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6급으로 오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7급 정도 되는 것 같다. 굉장히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화산 폭발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좀 비교하기 우리가 좀 쉽게 예를 들면 우리 폼페이 옛날에 네. 그 고대 로마 폼페이가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이 이 화산 분화지수 5급입니다. 5급. 그래요? 5급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가 이번에 해저 화산 폭발이 베수비우스보다 한 단계 내지 두 단계 더 위급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베수비우스보다 훨씬 센 그 화산 폭발이고요. 이번 영상을 그 분석해 보더라도 화산 폭발로 버섯구름이 엄청나게 크게 일었습니다. 우리가 그 핵실험, 핵 미사일 실험, 뭐 수소 폭탄 미사일 실험 같은 거 하면 나타나는 그런 버섯이 일어났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규모였냐면요. 한반도의 절반, 남한의 크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통가 이번 해저 화산 폭발 일어나서 그 버섯구름이 이렇게 뭉게뭉게 나온 게 지금 한반도 남한 크기에 달한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지금 화산 폭발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가장 센 화산 폭발, 그러니까 분류할 수 있는 최강이 이제 8급인데 8급은 2만 5천 년 전에 지구에서 한번 일어난 것으로 지금 과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물론 아직까지 한 번도 2만 5천 년 전에 일어나고 안 일어났고 이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 6급에서 7급 정도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가장 센 화산 폭발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통가 해저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번에 일어난 화산 폭발이 만약에 땅에서 내륙에서 폭발이 됐다면 엄청난 대항이 됐을 텐데 이번에 해저에서 폭발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인류에게는 큰 행운이다라고 생각해도 그런 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전문가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통가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이 지상에서 일어났다면 정말 우리 정말 심각한 네. 위기를 맞았을 수 있을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이 화산 폭발 자체,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하는 그래서 뭐 베수비우스 같은 경우는 그 베수비우스 화산 인근에 있던 폼페이라는 도시가 그냥 사라졌는데 네. 그거는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고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근처에 있는 어떤 도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멸망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이 정도의 대규모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엄청난 규모의 재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구 대기권을 덮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구 기온이 이렇게 떨어져서 여름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계속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뭐 식량난이 당연히 그 작물이 재배가 잘 안 될 거고요. 그러니까요. 뭐 동물들이 다 얼어 죽고 뭐 이렇게 되면서 한파가 생기고 식량난이 생기고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통가의 그 해저 남태평양 바다에서 이런 거대한 화산 폭발이 일어난 게 그나마 좀 다행이었다. 그렇지만 워낙에 이번에 대폭발이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상으로 바다를 수면을 뚫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버섯구름으로 분출됐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그런 재와 연기 이런 것 등이 하늘로 올라갔죠. 하늘로 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여름은 예년에 비해서 아마 덥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그 화산 대폭발로 인해서 지구 그 대기권에 상당히 좀 그 연기나 재가 많이 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로 그 우리 한국도 이 화산 폭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백두산도 이제 화산 아닙니까? 예. 근데 백두산에서 946년에 서기 946년에 아주 대폭발이 일어났었습니다. 화산 폭발. 이게 그 과학자들이 지금 이
화산 분화 지수로 계산해 보면 7등급.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1000년에 500년에서 1000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대폭발이 백두산에서 946년에 일어났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발해가 갑자기 멸망한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던 발해가 갑자기 그 당시에 이제 멸망을 하는 그런 이제 운명을 맞았던 것도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당시에 그 백두산이 대폭발을 하면서 그 발해라는 국가 자체가 결국 멸망까지 가게 되는 상황까지 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인데요. 그만큼 화산이 한번 폭발하면요, 특히 이런 대화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인류의 문명이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인류의 문명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초대형 화산 폭발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참 이런 폭발도 잘 피해 나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좀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도 과학자들이 어디가 지금 화산 폭발이 일어날 곳인가 이런 거를 계속 연구하면서 지금 그거 하고 조사하고 있죠. 그래서 좀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면 대책도 세우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참 깜짝 놀랐습니다. 통과해서. 네. 자, 그런가 하면 푸에르토리코가 요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소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푸에르토리코가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이제 미국 땅이 됐죠. 미국 우리가 이제 흔히 미국령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자치령. 그래서 뭐 독립 국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미국의 주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의 이제 주와 같은 의미가 됐는데 이 푸에르토리코가 그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많이 가진 그런 그 부자들의 조세 피난처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제 전문 채널 CNBC가 비트코인 100만 장자들이 푸에르토리코로 요즘 많이 이주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소득세가 뭐 최대 37%에 달하고 있고 또 법인세도 20%가 넘고 있고 여기에 뭐 코로나19 감염까지 퍼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피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푸에르토리코로 가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푸에르토리코의 세금 감면 혜택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네,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연간 최소 183일을 거주하면 세금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에르토리코에 1년 365일 중에 183일은 머물러야 돼요.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뭐 미국과 비교하면 정말 그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코인 부자들이 푸에르토리코로 거처를 정해놓고 푸에르토리코로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183일 이상을 거주하면서 혜택을 보는데 어느 정도냐면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뭐 주식 투자나 이런 데서 오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 등 그 가상자산 투자에 매우 친화적인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과 비교하면은 푸에르토리코의 세금 감면 혜택이 어느 정도나 다른데 이렇게 지금 그렇죠.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가 더 실감할 수 있는데요. 그 단기 자본이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라든가 코인 투자라든가 등을 통해서 이득을 얻게 되면 단기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애플 주식을 샀다가 뭐 한 일주일 만에 팔았다. 그 차액을 챙겨가지고 그러면 단기 이익이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37%까지 내야 되고요. 장기 이득, 뭐 애플 주식을 샀지만 단번에 뭐 사고 판 게 아니라 한 뭐 몇 년을 놔뒀다가 이번에 뭐 처분하면서 이익을 실현했다. 그럴 경우에는 20%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세율의 차이는 있지만 아무리 안 내도 한 20% 내야 되고요. 많이 낼 때는 거의 40% 가까이 내야 되는 그 정도의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1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면 그리고 바로 이익 실현에 나섰다면 왜냐하면 이 가상화폐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익을 얻으면 바로 이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미국에서 100만 달러 벌면 37만 달러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내는 겁니까? 50만 달러를 벌면 18만 5천 달러를 역시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푸에르토리코는 없는 거죠. 없는 거고요. 미국 본토에서는 법인세가 21%인데 푸에르토리코 법인세율도 4%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업도 명의를 이제 푸에르토리코로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배당금 같은 경우는 100% 또 면세 혜택을 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미국에서 카리브해 이 푸에르토리코로 부자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푸에르토리코로 이주한 미국의 초거대 부자들이 상당한 숫자에 이른다면서요? 예, 미국의 초거부 부자들이 네. 정말 상당한 숫자에 이르고 있어요. 그 작년에 실제로 푸에르토리코 통계 자료를 보면 영주권, 푸에르토리코 영주권 신청 건수가 1,200건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게 그 역대 최다 기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미국의 그 부자들, 초부자들이 아마 영주권 신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겐, 또 비트코인 재단의 브룩 피어스 회장, 또 이 가상자산계 큰 손으로 불리죠. 그 데이빗 존스턴 DLTX 대표 등이 모두 본고지를 푸에르토리코로 옮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회사에 투자하는 레드우드 시티 벤처스 펀드가 최근에 푸에르토리코에 지점을 오픈했고요. 굉장히 많은 회사 또 이 부자들이 푸에르토리코로 가고 있습니다. 이 지오반니 멘데스 현지 그 푸에르토리코 현지의 그 기업 변호사고 또 세무 변호사인데요. 이 사람이 CNBC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자신의 고객 절반이 가상자산 회사 또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상자산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푸에르토리코로 이주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변호사 얘기 들어보면 지난 6년 동안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또 지난해도 영주권 신청이 역대 최다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뭐 돈 많은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많은 세금 내고 있는 것보다 카리브해에 가서 푸에르토리코 가서 사는 것도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푸에르토리코로 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러한 팔자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주영석 기자였습니다.